자, 이 시간은 기출형 18번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 건축 허가에서 제한, 이 제한은 무조건 출제 영순이라 보시면 되겠죠. 먼저 건축 허가에서요, 사전 결정 신청입니다. 여기에 공장 만들 수 있어요? 창고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제도예요. 사전 결정 신청하면, 자, 이제 창고가 만들 수 있다. 라고 통지가 와요. 사전 결정 통지가 오면 법적 효과, 도로 점용 허가, 건축 허가 두 개는 의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결정 통지가 오면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유 사용 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돼요. 산에, 논에, 하천 개발이 의제됩니다. 이때 산은 보전산지로서 도시지역의 산만 의제가 됩니다. 도시지역의 것만. 사전결정 통지가 와도 도로 점용 허가나 건축 허가는 의제되는 게 아니죠. 이로부터 이제 2년 내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제가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지하층을 파야 돼요. 그럼 저는 장비나 재료를 어디에 쌓아야 될까요? 당연히 도로에 쌓아야겠죠.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자, 다시요. 사전결정 통지 가지고는 도로 점용 허가나 건축 허가가 의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내 땅에 지하층을 파야 되니까 도로 점유 사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논에, 하천 개발이 의제되는데 이때 산지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의 보전산지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대형 건물은,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는 21층 이상이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무조건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은 보호가치가 너무 크잖아요. 여기에 일학설이나 숙박설을 설치합니다.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은 보호가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학설 설치나 숙박설 설치하는 게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할 때, 일학설 숙박설 설치할 때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공장이나 창고는 대형 건물이어도 시장군수가 도의사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 여기까지. 승인을 받지 않더라.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제한기한은 2년, 연장 1년에서 1년 돼 있죠. 국토관리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장관이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기한은 2년, 연장은 1년에서 1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기출 숫자입니다. 허가나, 자, 허가 제한 나오는데요. 우리 건축부에서 허가 신청 그러잖아요. 그럼 다 2년 됐고요. 허가 받으면 착수는 몇 년? 2년 이렇게 됐네요. 허가 신청해라 몇 년? 2년. 착수 몇 년? 2년 이렇게 됐네요. 사전결정 통지받고 허가 신청 2년 이렇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받고 허가 신청 2년 이렇게 됐어요. 착수도 몇 년? 2년. 공장은 3년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 사전결정 통지받고 2년 내 허가를 신청해야 되더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 통지가 와도 도로 점용 허가, 건축 허가는 의제가 안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이 범위에 해당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줍니다.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 대형 건물 똑같습니다. 그러나 공장, 창고는 이렇게 대형 건물이어도 구청장이 허가해줍니다. 공장, 창고는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해주고 도의사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거, 공창심 그러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누구 권한이고요? 자, 구청장, 시군에서는 시장군수에 권한 도의사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허가 취소해야 한다 됐네요. 허가 받고 2년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한다. 공장은 3년. 미착수면 취소해야 한다. 2년 내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 불가하면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되네요. 경공매로 소유권이 상실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착수 불가이면 취소해야 한다. 경공매 6개월 알아두시면 되겠죠. 허가나 착공 제한 2년, 연장은 1회 안 하여 1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건축 신고 나온대요. 여기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잠깐 설명 좀 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건축 허가 대상이 있고요. 건축 신고 대상이 있는데 허가는 시장님한테 give and take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이 나와요. 쌍방적 행정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2년 내 착수를 해요. 쌍이니까 2년이에요. 건축 신고는 신고서만 제출해요. 그럼 뭐가 주는 게 없어요. 제가 혼인신고 하니까 저는 법적 부부증이나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요. 꺼져 그러더라고요. 꺼져. 뭘 안 준대요. 쌍방이요. 일방적 행정이에요. 일방적 행정이라서 1년. 지금 제가 말하는 억지 통하나요? 허가받고 2년 내 착수되고 2년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한다. 신고는 일방이니까 1년이고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허가는 대형 건물. 큰 건 허가요. 소형 건물은 신고예요. 그런데 우리 법률 규정이요. 신고사항만 쭉쭉쭉 읽어져 있어요. 그럼 신고사항을 반대 해석하면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85 초과면요. 그렇죠? 허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85 초과면 뭐가 되고요? 허가. 85 이내면 신고 이렇게 됐고요. 자, 신고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자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취소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신고서 제출하니까 주는 게 없었잖아요. 취소할 게 없어요. 시장님 준 게 없으니까. 허가는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증을 줬잖아요. 2년 미쳤으면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신고사항에서는 여기죠. 자, 바닥 면적 합계 85, 연면적 100 이하면 신고, 초과하면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럼 단층 건물입니다. 단층 건물은 바닥 면적 니꼬르 연면적이 되는 거죠. 왜? 1층짜리 건물이니까. 그래서 기준이 100이 된다는 거 단층 건물일 때는 이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조심할 게 이제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이 어떻게 되냐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가세, 마감치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특히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는 경우가 있고요. 증설, 해체, 변경, 그 다음에 가세 마감치로는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있죠. 일단 주요 구조부 나오고요. 4개는 바보 지주 나오고 수선 나오면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방화벽, 방화 구획에 의한 바닥벽, 여기 방화벽까지 개념이 좀 확장된 거 아시죠? 이것도 주요 구조부 개념으로 봤어요. 여기 바닥에 확장된 거.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수선. 그만 읽어요. 무조건 신고해요.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나오고 수선 나면 여기 규모 따지지 말고 규모를 불문하고 무조건 신고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주요 구조부 수선은 무조건 신고고 증설, 해체, 변경이나 가세, 마감치로는요. 2, 3 미만이면 신고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란 거예요. 180에 2층입니다. 200 미만은 3층 미만이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신고. 그러면 자, 여기 증설 나왔죠? 수선 아니잖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인데 여기 얼마예요? 3층이네요.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허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복잡하죠? 다시 할게요.
대선 중에서 주요 구조부 수선은 무조건 신고. 대선 중에서 주요 구조부 수선은 무조건 신고인데 나머지 대선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엔드면 신고. 182층이니까. 근데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여기는 3층이니까 뭐가 된다? 허가. 여기서 이제 대수선에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건축 신고에서 많이 나오는 게 건축주 변경이나 시공자나 감리자를 변경할 때도 뭐가 된다? 신고. 이렇게 되는 거. 자, 기출 숫자입니다. 건축 신고하고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습니다. 바닥면적 얼마요? 85. 연면적 100. 연면적 100에서 조심할 게 단층 건물의 바닥면적 그러면 연면적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단층 건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물의 연면적이 되는 거죠. 예. 기준점이 바뀐다는 거.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 그럼 200 이상이면 허가. 3층 이상이면 허가. 오이공장 그러죠. 500 좀 더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입니다. 500 이하, 2층 이하 오이공장, 오이피클 공장. 창고 얼마? 200. 축 4. 작물 재배 4. 400 이하면 신고. 400 넘으면 허가. 자, 기억할까요? 높이 3m 이하의 증축입니다. 자, 대에서 나왔네요. 주요 구조부 4개 하는 바보 지주. 그때 조심할 게, 자, 방화벽, 방화구획을 한 바닥벽까지, 바닥 개념이 방화벽, 방화구획까지 확장됐다는 거, 주요 구조부가. 자꾸 그 질문 들어오니까. 방화벽, 방화구획을 한 바닥벽을 수설하면, 주요구를 수설하면 무조건 신고. 시옷. 나머지 대해서는 정설 해체 변경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은 신고고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허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서 교부는 7일 내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입니다. 자, 여기 읽을까요? 여기. 임시 몇 년? 2년. 임시 연장할 수 있다.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둘 다 존치기한이 3년. 이게 시험이 나오죠? 가건물은 존치기한이 3년입니다. 신고 대상은 존치기한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고, 허가 대상은 14일 전에 연장 허가 받으면 되고요.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5일 내에 해주고요. 착공 신고하잖아요. 착공 신고 수리 여부는 3일 내 통지입니다. 만약에 3일 내 통지하지 않으면 그날이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걸로 봅니다. 착공 신고를 착공계 그래요. 그래서 3일.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 여부는 5일. 착공 신고할 때는 착공계 제출하면 3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 요거 많이 나오죠.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5420이죠. 초등학교 5학년 5초 5고 또는 10만 16층 이상이면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10만 16층 이상 10만 and 16층 이상 이게 안전영향평가 대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유형 20번 대지, 도로, 건축선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 종합 문제가 많이 나오는 자리죠. 대지와 도로는, 대지는 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다. 뭐 때문에? 배수 때문에.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더라, 방습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낮아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2번,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되죠? 접이. 그때 이제 도로 폭, 너비는 4m 이상이고 접하는 것은 2m 이상입니다. 접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도로를 지정하고 폐지하고 변경할 때 지정할 때는 원칙 동의예요. 원칙. 예조로 자 장기간 오랫동안 지역 주민이 사실상 통로를 쓰고 있더라.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받기가 곤란하더라. 이럴 때는 동의 없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건축선의 수직면이면요, 건물이나 담장은 이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표 아랫부분은요, 넘어서도 괜찮습니다.
건축면허 담당은 건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지표 아랫부분 넘어서도 됩니다. 이걸 뭐 허가받아 OX, X 허가 없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공터를 확보하는 것은요 1준이 상준입니다.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돼 있죠. 일반공업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알아두시고. 자, 기출숫자 정리. 여기서는 이제 종합문제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적용도 같이 나오죠. 가설 건축물 적용 안 하죠. 공장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러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연면적계 1,500 미만의 물류센터 적용해야 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시골 적용하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으면 적용해야 되고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은 자 10% 확보입니다. 대지면적이 10%예요. 건축면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지면. 공개공지니까 이거 시험제가 건축면적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우리 건축법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 완화. 그러니까 건폐율 완화는 맞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자꾸 틀렸다고 해설하는데 완화는 맞는 문장이에요. 법률 규정이니까. 근데 건폐율의 1.2배 완화 이러면 이제 틀린 문장이에요. 1.2배 완화에는 건폐율이 없거든요. 2니까 두 개만 있거든요. 용적률과 높이 이렇게 구별해서 읽어주시고요. 자, 공개공지는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연간 며칠? 60일. 접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돼요. 자,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m 이상의 도로에 4m 접합니다. 윤동주 말고요. 2, 6, 4. 이게 264 이름인 거 아시죠? 수인번호 264번. 2, 6, 4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에게 좋은 시 많이 썼다고 청포도 말고 마늘 4접 선물. 마늘 4접 4m 접하라고. 공장은 364입니다. 축사나 작물접사는 제외. 이 말은 4m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2m 접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축사나 작물접사는 다 나왔던 기출문제. 도로 면허부터 4.5m에 있는 제 건물이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m 이하면 출입문이나 창문이 돌출되면 차 가서 받아버리겠죠?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4.5m 이하는. 4.5m가 뭔지 아시겠어요? 육교 봐봐요. 거기에 원판 붙어 있어요. 뭐라고? 4.5m 트럭 X. 화물 차량 적재압의 높이가 4.5m입니다. 4.5m 이하에는 출입구 창문 구조물 열고 닫을 때 수직면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